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 한 가지가 보도됐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공감할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공부의 신 강성태 씨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수행평가가 너무 과도하다. 수행평가를 폐지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을 냈다고 합니다. 일단 강성태 씨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인데 그런 국민청원까지 냈죠? 유튜브 채널 공부의 신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이제 입시 상담 그리고 공부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서 많은 인기를 얻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입시의 환경에서 어떤 신랄하게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것과 그리고 이제 공교육의 개선 방안, 그 사교육에 대한 어떤 본인의 관점을 가감없이 말하는 인플루언서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수행평가가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공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현재 상황이 어떻죠? 그 이 한 과목당 수행 평가가 3개에서 4개 정도는 되고 보통 과목이 8, 9개 과목이니 학기에 무려 수행 평가만 50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등학생 기준으로 말씀해 네, 주신 네. 거죠. 그러니까 저도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이제 이건 절실히 이제 실감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바로 코앞에 앞뒀지만 수행 평가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하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 고돼서 이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대현 선생님도 어떠세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밤 새벽에 수행평가를 하고 그 마감 시간에 쫓겨서 그날 밤 12시까지 이메일 제출인데 아슬아슬하게 11시 한 50분에 메일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고등학교 기준으로 50개가 된다. 사실은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어떤 식의 과제가 부여되는지 아세요? 뭐 프로젝트 보고서 쓰고 뭐 그런 것도 과제로 주는 걸로 그렇죠. 알고 개인별로 어떤 자율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하는 학교도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산출물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많은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혹자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떤 사교육의 도움이나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수행평가 과제를 위탁해서 그걸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수행평가 같은 게 사실은 이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다거나 혹은 부모님이나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행평가의 원래 취지를 보면 과정 중심의 평가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되어 왔어요. 그 원래 취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형 지필평가의 단점을 보완을 하고 뭔가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보면 형성평가의 개념이죠. 학생들을 단순히 순위 매기는 서열식의 평가가 아니라 피드백을 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평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수행평가가 갖는 또 그런 당위성도 이제 분명한 거예요. 수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교실, 대성 선생님과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실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실 붕괴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차피 수능이 대학교 입학을 좌지우지하니 학교 수업은 뒷전이고 예체능 과목 시간에 주지교과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실도 어떤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에 어떤 그런 체감하는 학교 생활의 그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교실 같은 경우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가 조금 이제 어떤 그분들의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면 수행평가를 하면 그래도 수업이 이루어져요. 어떤 식의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교실의 수업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위해서 좀 집중을 한다거나 수행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과제를 수행하고 학생들도 어떤 팀별 프로젝트를 결과를 발표해요. 그 대학교 때 우리가 경험했던 이제 모든 별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비판 어린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업 배운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 평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 평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배보다 배꼽이 중요한 것처럼 평가가 학습 내용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이런 과제 중심으로 혹은 평가 중심으로 수업이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학교들처럼 어떤 보조교사나 학습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이 친구의 어떤 참여도를 진짜 그 정의적 측면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PPT 결과 발표하는 학생들의 그 발표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심의 평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형식화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이 숙제를 대신해 주거나 그리고 예전에 한 어떤 족보라고 하죠. 그거를 어떤 포인트나 돈을 받고 파는 경우들도 네. 있죠. 그러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숙제를 위한 숙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수행평가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다 보니 이제 수행평가 하는 날에 결석을 한다거나 그래서 준비 시간을 더 확보하고 따로 또 수행평가를 본다는 이런 편법이 생기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평가 과제를 쳐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원 홍보 블로그랑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면 이거와 관련된 수행평가를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걸 홍보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아마 선생님들도 이 수행평가를 계속 다르게 내는 그런 출제 부담이나 기록의 부담이 있을 텐데 이거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다 힘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정된 문제은행식의 어떤 수행평가 과제 관리가 된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의 우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 학생들을 정말 지원하기 위한 평가인가? 아니면 이 수행평가조차도 학생들의 서열을 매기고 어떤 내신 등급을 반영해서 대학을 보내는 어떤 하나의 수단인가? 제가 이제 보면 학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고3이지만 고1 때 난 정시 파이터를 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딸을 다독이고 이제 설득도 시켜보려고 했지만 그 고집을 꺾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시 파이터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내신에서 근데 한 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등급이 낮게 나오면 이 생활기록부 전형으로 대학 가는 건 어렵다.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에 집중을 해서 수능 점수를 보는 그런 전형으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어떠한 고등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 그런 수업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면 이게 수업이 어떤 개인 맞춤형 학습으로서 의미가 있을까? 대학교 수업은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기본을 바탕으로 어떤 심화된 내용들, 거의 심도 깊은 토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고등학교 시기에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교육을 통해서 어떤 속진이나 심화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내용만 들어요. 그렇다면 교육과정에서의 우리 핵심 성취 기준 이것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심지어 수학 과목 같은 교과도 학생들이 과제 학습을 하더라고요. 어떤 수학학자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한 역사적인 그리고 인문사회적인 통합적인 탐구를 하고 거기서 통찰 직관을 인사이트를 얻는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수학의 원리조차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심지어 수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수업들이 맞나? 저는 이제 괴리가 되었다는 것 같아요.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 당국, 학생, 학부모님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는 좀 의미 있다,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공부도 하고 수행평가도 같이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요새 고교학점제가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과목 수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행평가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고
우리 학생들이 또 이런 입시와도 근데 이런 연계되어 있는 수행 평가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수능과 내신과 수행 평가를 모두 올킬해야 되는 그런 걸 요구받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발전이 놀라워요. 지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것은 이런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자 주도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미국 대학생이 강의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노트북을 통해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를 녹음을 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연결돼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요약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거나 어떤 에세이 과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생은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잤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산출된 그 결과물을 갖고 이제 과제를 수행해요. 근데 우리의 학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과연 수행평가 과제를 본인이 그 취지에 맞게 준비해서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 냉정하게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부모의 도움 없이는 수행평가 망한다 막 이런 자극적인 뉴스 기사도 본 기억이 있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수행평가의 공정성 시비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이제 수행평가를 보면 서술형 수행평가인데 알고 보면 정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혹은 약간 이게 단답식을 서술형으로 바꾼 그리고 평가 요소를 아이들에게 공개를 하는데 정량화되어 있는 그런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수행평가일까?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이 수행평가를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걸 채점을 하나? 저는 수행평가 같은 경우들이 아까 대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GP식 이제 서술형으로 쓴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야지 수행평가잖아. 피드백은 해주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시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노력해요? 네. 근데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담을 받거나 그다음에 피드백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럼 제가 한번 대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좋아요. 수행평가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거 좋아요.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는 거죠. 대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평가라는 게 공정이 또 담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개방형으로 대학 때 제가 학기 말에 본인이 공부한 거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리포트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대학생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평가에 부담이 적은 대학생들은 가능한데 단계적으로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걸 좀 적용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대선생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게 우리도 에세이를 써보게 하면 어떨 것인가. 그 에세이에 대해서 어떤 자유주제를 통한 이제 어떤 결과 보고서 지금 뭐 고등학생들도 이제 동아리 탐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보고서 같은 경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열어놓고 교과 통합적으로 그 에세이를 통해서 어떤 그 본인이 공부해온 과정들을 담아나게 한다라면 그걸 갖고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상담까지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떠한 지적인 부분을 진단하고 보완하는 것들은 요즘 지능형 학습 플랫폼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요. 저게 지능형 학습 플랫폼들 굉장히 발전되어 왔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교육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개인이 학습 요소에 대한 체득 그것들은 충분히 어떠한 솔루션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학생이 정말 정의적인 그 태도 이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진짜 과목별로 3-4개씩 해서 50개의 수행평가 과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하나 혹은 그 과목 군별로 하나 에세이를 쓰게 하는 거예요. 소논문식으로. 네. 어떠세요? 이게 이제 외국에 근데 이런 많은 학교들이 그런 에세이를 통해서 본인의 그 배운 점,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실제로 과제로 많이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행 평가 시기가 몰린다는 거예요. 여러 과목이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딱 여러 과목이 겹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힘들겠지만 과목별로 수행 평가를 좀 시기를 분산을 시키면 어떨까? 그 수행평가 공정성의 시비가 이제 있는 것들을 보면 대학교 때 과제 수행 많이 해보셨잖아요. 무임승차 그리고 이제 어떠한 운에 의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체육 수행평가를 하는데 배구 2명이 짝배구를 해요. 근데 짝꿍을 잘못 만나면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가 나오지는 못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별로 이제 팀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그 주제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경험하는 풀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레퍼런스를 편집해서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아름답게 꾸며서 발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요즘은 검색 능력도 향상이 안 돼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챗GPT가 다 찾아주는데. 그래서 이 평가의 공정성 입장에서 근데 이런 평가 기준을 사전에 잘 공표를 해달라.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평가 도구가 좀 필요하고 좀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저희 자녀들 보면 열심히 수행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기록이 안 남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허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록도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물벼룩을 키워가면서 물벼룩과 관련된 실험을 이제 실험군 비교군으로 설정해서 장기간 동안 했어요. 한 6개월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 보고서와 그걸 냈죠.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거는 정말 생기부에 한 줄 정도 들어가는 거 외에는 이 학생의 노력에 대해서 결과와는 상관없이 어떤 칭찬이나 격려 그리고 어떤 진로 진학에 대한 참고 자료 이런 게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선생님들이 한 반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된다고요. 이 30명의 과정 중심 평가 점수 부여하고 채점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생기부 기록하고 다 한 명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데 AI를 활용한 뭐 서술형 평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평가의 이 채점의 부담 그것도 한번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 동시에 공정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여러 선생님이 나눠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앞반, 뒷반이 다른 경우에 아이들 간에 이거 선생님들 간에 이런 평가 재량이나 기준이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인을 평가하는 방식이 어떤 지필식 시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야 되지만 인지적인 측면에서 정의적인 측면에서 또 개인의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단위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평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평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선발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지원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지원에 있는 목적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우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결손되거나 부족한 부분의 내용들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능형 학습 플랫폼으로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시 제도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의 한계 속에서 어떠한 입시 선발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어떤 피드백하는 역할인데 지금은 그 평가의 본질이 약간 벗어나서 대입을 위한 하나의 과문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한 수행평가 우리 아이들 막 2시간, 3시간밖에 못 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좀 더 단순화하고 저는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 안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해외에서의 어떤 과정 중심 평가, 수행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국을 좀 예를 들을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루브릭 평가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그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 어떤 평가의 준거에 의해서 평가 요소를 이제 만들고 그걸 체크해 나간다는 거죠.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수행평가 기준표를 보면 이제 평가 기준을 보면 우리도 루브릭을 지향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중하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또 네, 어떻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코스워크라고 해서 물론 수행평가 기준이 일부 과목에서는 최대 60%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표준 기준으로 평가 내용을 통제하고 특히나 이런 서술형, 논술형 비중이 높지만 그 채점에 관련된 그런 전문성을 많이 신장해서 특히나 이 채점 인증 혹은 이런 채점에 대한 역량을 많이 강화해서 수행평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행평가 표준화를 한다라면 어떤 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선발의 과정에 있어서 심층 면접이라는 절차들을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라면 학습 상담의 성격으로 학생들과 정말 심층 상담을 한다면 그 속에서 학생들의 어떤 과정에 대한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선생님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선생님들과 학습과 관련된 상담 몇 번이나 합니까? 한두 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학부모 총회를 한번 갔다가 이제 저도 교사고 교육청에 있지만 근데 그날은 담임 선생님 상담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강당에 모여 있다 그냥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집사람한테 무척 혼났습니다. 사실은 반에 가서 선생님의 이런 학급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학급 상담이 없다는 말만 듣고 오늘은 없구나 하고 집에 갔던 아주 조금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가 학습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때 진짜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우리 딸이 3년을 이제 다니는 동안 담임 선생님을 본 게 한두 번이에요. 그것도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한 상담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정 중심 평가를 차라리 학생을 위한 지원으로 생각한다면 학부모와의도 학습상담, 학생들과의도 학습상담,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수업 태도나 이런 도달도를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성격으로 결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크게 이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그 공정성 시비 아닌가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만능 히어로처럼 이제 활약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수행 평가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막 흐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뭡니까? 이 이제 결국은 입시와인데 관련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외국 사례를 보다가 이제 이런 미국이라든가 여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입시와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고등학교 수업 학습을 위한 평가를 하는 거지 그걸 꼭 입시랑 필수로 연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입시 연계를 좀 단계적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장학사님하고 이제 면담했던 그 일이 생각나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맹목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이제 줄 세우기식 어떤 성적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그 속에서 본인의 전공을 찾고 거기서 정말 엄청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정말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 있어서 모든 수행평가를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이 내신 등급을 잘 받고 본인이 원하는 과목에 공부를 할 수 있다라면 그건 참 힘들 것 같아요. 대선생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했던 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요즘과 같은 입시 제도에서는 교대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저는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에서. 네, 그래서 근데 이 수행 평가의 취지는 사실은 교사의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의 성장 과정을 기록을 하는 건데 이 공정성 시비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필 평가랑 크게 차이가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이 교사의 이런 수행 평가를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게 전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 평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행평가 취지에 맞춰서 보면 모든 것들이 어떤 과제 중심, 지필식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사가 관찰할 수도 있죠. 학생 간에 상호평가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꼭 어떠한 결과물을 내게 하고 그걸 갖고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수행평가를 개선하는 거,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거, 수행평가의 본질처럼 학생의 성장을, 개인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강성태 씨의 의견에 일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자퇴생이 막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 몇 번 망하면 내신이 망하면 이제는 좋은 대학 진학에 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자퇴하고 수능에 올인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에서 모든 학년을 똑같이 평가에 반영하기보다는 조금 유동성 있게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조금 못할 때도 있고 조금 힘들어할 때도 있는 이런 아이의 성장 과정에 그 기복을 좀 고려해서 좀 내가 고등학교 3년 시기에 몇 번의 수행 평가를 내가 선택해서 좀 반영하게 한다거나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더 선생님들도 힘들고 우리 학생 학부모도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수행 평가 폐지하면 어때요? 저는 근데 폐지보다는 축소로 생각을 합니다. 축소. 저는 수행평가 폐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공교육, 학교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수행평가 아까 대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번의 수행평가로 일회일비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순위 매기식 평가가 아니라 지원을 위한 평가를 해서 어떤 연간의 그 학생들의 성장, 그 단계 속에서 아까 대형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 학생이 성장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점수를 부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